영화나 사진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한 번쯤 이곳에 오고 싶게 만든다. 아름다운 복숭아꽃의 계절, 고대 사찰, 셀 수 없이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서울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을 여행할 때 이 아름다운 나라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연수 온 미국 여성 길거리에 주차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긴. 한국은 기본적으로 후진국이기 때문에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리를 감싸면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서울 도심에서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나타샤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한 번도 해외에 나가 일을 하게 될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생겼으며 결국은 한국으로 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때문에 처음 한국에 온다고 할 때 가족들은 물론이고 제 주변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삼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다니까요. 저를 한국으로 이끈 건 아까 드라마 때문이라고 말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하나같이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생긴 건 물론이고 편의점, 병원, 은행, 택배 같은 생활 인프라 시설 또한 저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게 다가왔으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하나같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까지 유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컨텐츠들은 내수용이었다는 건데 보통 내수용이라고 하면 외모만 보고 뽑기 때문에 발음, 감정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죠. 대표적으로 일본 드라마들이 그랬어요. 물론 미드, 영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 내놓으면 결국 누군가 볼 거고 팔리긴 팔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배우들이 하나같이 감정 표현이라든지 딕션 심지어 손가락까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았고 뿐만 아니라 실제 있는 장소를 대여해 촬영을 하는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협조해서 함께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제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었고 결국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단순 여행을 온 건 아니고 여행도 하고 일도 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처럼 서양인들이 인건비가 비싸지 않은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했지만 제게 그런 것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젊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경험을 중요시 여기셨거든요. 항상 어려서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움과 경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국 한미 대학생 연수가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부모님과 상의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한국에 와보니까 저처럼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을 보고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워홀을 신청해 온 서양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일본, 중국, 대만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J-1 비자를 무려 190불이라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에서 언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저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자동차를 렌트해 바다를 보러 인천을 가보려고 계획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랍게도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하나도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핸드폰 앱을 다운받으니까 별다른 자동차 키나 직원과 대면으로 자동차를 빌릴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코로나가 끝났다지만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렇다 보니 한국의 이런 비대면 렌트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한국의 자동차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건 바로 자동차 썬팅이 진해도 너무 진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썬팅이 진하게 된 자동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자동차를 봤을 때 크게 놀라고야 말았죠. 순간 들었던 생각으로는 한국은 자동차 범죄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해 주변의 차량들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가까이서 보더라도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진하게 썬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썬팅이 된 자동차를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거의 썬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여행 다녀온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짙게 썬팅이 된 자동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모습을 보고 한국과 미국의 썬팅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 찾아보았는데 미국은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주마다 다르긴 한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자동차 뒷좌석은 썬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일열과 앞유리에는 썬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으로 썬팅의 짙음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앞유리와 일열은 투과율이 70%가 넘어야만 한다더라고요. 물론 이보다 짙게 썬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은 피부병이라든지 관련 질병을 알아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물론이고 썬팅을 시공한 업체가 발행해준 투과율 증명서를 항상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짙은 썬팅 때문에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진하게 썬팅을 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마약 등의 문제로 인해 경찰에게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비롯해 조수석 등이 밖에서 봤을 때 훤히 들여다보이는 걸 매우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검문을 위해 경찰이 다가갈 때 운전자가 총기를 꺼내 경찰을 향해 발포하는 갑작스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앞유리와 일열은 짙은 썬팅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지 썬팅을 짙게 하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더욱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짙은 썬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신기한 자동차를 타고 저는 인천까지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서울은 지도를 봤을 때 한국의 내륙 지역에 있는데 바다를 보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고작 1시간 남짓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인천에 있는 월미도라는 곳이었는데 곳은 놀이공원하며 여러 길거리 음식 등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 좋았습니다. 게다가 합리적이어서 더더욱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간 곳은 뒷산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지하철 몇 정거장만 이동하면 아름다운 산이 있었고 심지어 자리만 잘 잡으면 걸어서 동네 뒷산을 갈 수 있었는데 이 모습은 제게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산과 바다를 번갈아 가면서 힐링하는 걸 좋아했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산과 바다가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산의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었는데 대부분 야자 매트라고 하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전혀 미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을 배려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 한국에 거주한 지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한국의 놀라운 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의 미친 치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진짜 택배 서비스가 미친 듯이 발전한 나라인데 보통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택배를 정말 많이 이용해요. 택배가 빠른 것도 정말 놀랍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택배가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택배 도둑들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만 하고 심지어 조심한다 하더라도 종종 도둑 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꽤 다수의 나라들이 택배 도둑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늘 그런 모습만 봐오다가 한국의 택배 자동차들을 보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 택배 차량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가 보관되어 있는 화물칸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한 집에 배송할 택배 하나만 들고 이동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그래도 도둑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다가구 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한 번에 많은 양의 택배를 꺼내야 해 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아주 길죠. 심지어 종종 택배기사님들께서는 택배 문 닫는 것을 깜빡하고 택배 수레를 끌고 배달하러 이동합니다. 미국이었다면 어휴 상상도 못할 장면인데 말이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한국인들은 그렇게 택배 트럭의 뒷문이 활짝 열려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중에서 그 모습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직접 가서 문을 대충이라도 닫아주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택배를 훔쳐갈 잠재적 도둑놈일지 모른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보호해준다니 놀라울 수밖에요. 게다가 이런 택배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일도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제가 받아야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택배를 주문하는 날은 반드시 쉬는 날에 맞춰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는 오피스텔 앞집에 누가 사는 건지 택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한 번도 직접 받는 적이 없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택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퇴근하는 길에 앞집 여성분과 마주친 적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택배를 문 앞에 두면 누가 훔쳐갈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이렇게 택배가 쌓여 있고 업체 실수라든지 기사님이 실수하지 않는 한 택배를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저는 이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택배 받을 장소는 문 앞이라고 적었어요. 그래도 혹시 싶어 그날 집에 있었지만 말이에요. 심지어 그날 택배는 오전에 도착했지만 저녁에 될 때까지 저는 받지 않고 문 밖에 가만히 둬봤어요. 충격적이게도 제 택배는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고 저녁까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말이에요. 내 것이 온전히 내 것일 수 있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국 생활이 너무너무 좋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한국은 제3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한국의 모습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한국인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택배야 비싼 물건을 주문하는 일보다도 소소한 생필품을 주문할 때가 많으니까 짜증은 날지라도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니까요. 한 번은 길을 걷다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킨 채로 정차된 차량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차량에는 시동이 걸려 있었지만 운전자가 없더라니까요. 저는 행여나 누가 차를 훔쳐갈까 싶어 제가 지키고 서 있었는데 차주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운전석에 올라타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둔 채로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자동차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창문을 깨고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게 미국이고 자동차 시동이 걸려있는데 차주가 없다면 자동차를 타고 달아나는 게 당연한 미국인데 한국에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자동차 시동을 걸어두고 볼일을 보러 가다니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모습을 보고는 한국인들 모두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물론 한국은 이렇게 택배도 빨리 오고 안전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3개월 동안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요. 1년 후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한국에 살다 과연 미국의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때문에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를 뒤져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생활하다 돌아간 외국인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다시금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후회도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괜한 호기심에 잘못 온 건 아닐까 싶고 말이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서울로 가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것입니다.